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또 아름다운 수업 시간을 만들어 보자고. 마이크 들어가죠? 네, 가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혜경입니다. 우리 어썸 개념 수학2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미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미분 개수란 무엇인가, 그리고 도함수란 무엇인가, 그리고 도함수의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한번 했었지. 맞죠?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복습합니다. 우선 미분계수 첫 번째, 미분계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다. 이 단어를 오늘 꼭 또 다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a분의 fx- 우선 이렇게 그냥 꼴이 쓰여져야 돼. 평균 변화율의 0분의 0꼴의 극한값이 존재할 때 이 극한값을 우리는 f'a라고 부르도록 약속하겠다. 맞죠? 그 다음에 리미트 h가 만약에 0으로 가까이 가, 그럼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쓰여져서 너의 극한값 똑같은 얘기지. 이걸 우리가 f'a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다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미분계수를 오늘 어떻게 확정할 거냐. 오늘 미분 가능이라는 단어로 좀 확정하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계속 내가 미분 가능 이야기를 했는데, 표면적으로 이런 극한값이 존재할 때, 그래서 미분계수가 존재할 때를 미분 가능이다 라고 얘기를 해. 맞지? 그것의 기하적 의미, 그 다음에 좀 심도 있는 표현들까지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아무튼 그 다음 두 번째, 도함수라는 게 있었지. 도함수는 미분으로 만들어지는 함수, 이런 개념이야. 얘는 한 개의 점이지. 근데 이것을 구간의 모든 점으로 확정하게 되면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라고 쓰고요. 여기 h라고 쓴 다음에 역시 극한을 쓰는 거야. 그런데 이제 좀 고민해 줘야 될 게, 지금처럼 극한을 활용하는 부분들은 실제 계산에서는 되게 유리하진 않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심도 있는 또는 깊이 있는 부분들을 물어볼 때는 이게 쓰이겠지만, 간단한 계산들에서는 당연히 공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식 하나는 그냥 기억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다항함수를 미분한다 정도는 상식적으로 기억을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공식은 그냥 다항함수의 미분 정도 쓰진 않을게요. 그 다음에 특수한 미분이 있었지. 바로 고배미분법. 이것도 증명 자체를 선생님이 가져오지 않고 그냥 기억을 해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겠죠? 기초적인 부분들인 것 같아. 그 증명하는 것들은. 어쨌든 얘는 고배미분법은 차례미분이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fx와 gx가 있어서 이 녀석을 통째로 내가 무슨 분? 미분하면, 요건 조심해야 될 게, 덧셈과 뺄셈의 실수에는 그냥 이 연산 자체가, 도함수라는 것 자체가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지만 얘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차례 미분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자, f를 미분하면 g는 가만히 있고, 그다음 더하기 f를 그대로 두고 g를 미분하면서 이렇게 차례차례 미분한다 정도를 기억을 하고, 예를 들어서 완전 제곱식은 어떻게 미분할 건지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을 거야. 맞죠? 그런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끌고 갈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끌고 갈 내용들은 지난 시간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핵심. 바로 뭐야? 미분 가능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미분 가능성. 자, 이거 또 봐야 돼. 니네. 지난 시간에도 봤고, 오늘도 봅니다. 보세요. 계속. 내가 보여줄 수 없으면 기하가 아니라고 그랬죠. 도형이 아니다. 그치? 보여드립니다. 지워. 기하적 표현 그랬어. 미분계수의 기하적 표현 이렇게 얘기했다고. 미분계수의 기하적 표현이야. 결국엔 접선. 뭐라고? 접선. 그런데 내가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극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접선이냐? 극한. 야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영역들을 내가 보여주면서 이게 어디로 수렴하는지를 보여드리잖아. 그죠? 이걸 수업 시간에 본 적 있어 없어? 없지? 야, 역시 정현경은 대단합니다. 보여드립니다. 보여줄 수 없으면 수업이 아니야. 그래? 여기까지가 기하적 표현이야. 이제 정리할 거예요. 미분 가능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럼 미분 가능은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핵심 포인트는 따라해 봅시다. 미분 가능. 안 따라할 거야? 알았어. 미분 가능이라고 할 거야. 미분 가능. 미분 가능은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혹은 그냥 도함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한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 또는 구간의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제 같은 표현으로 그냥 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분 가능할 때 첫 번째, 여러분들 교재로 이제 넘어갑니다. 어디에 있냐면 65페이지. 미분 가능성의 기본 연속성과의 연결성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갑니다. 미분 가능하다란 말과 연속이라는 말.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내용들이 또 누적되기 시작해.
함수의 극한이 있었고, 특히나 이제 점극한, 그 다음에 그 극한을 확정해서 연속을 얘기한다고 그랬어. 극한값과 함수값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연속은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단 극한의 확장이다. 또는 극한의 개념을 연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리고 미분으로 넘어왔지만 여전히 잠깐 이거 좀 끌게요. 예, 이게 공기청정기가 싸구려라 소리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나 공기청정애를 계속 들려줘. 야, 내 공기를 청정하게 할 거야. 근데 귀가 너무 시끄러. 그래서 끕시다.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으니까 쉬는 시간에 켜놓도록 할게요. 뭐 하다 그랬냐. 미분 가능하고 연속. 자, 우선 미분 가능 또는 미분을 배웠지만 우리는 여전히 극한 안에 있다고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극한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가 이 미분 끝까지도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될 거야. 그래? 그럼 미분 가능? 게다가 또 연속이 또 연결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걸 싹 모아서 간다. 자, 우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정리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거 간미연 정리라고 선생님 표현할게요. 자, 따라해보자. 간미연 정리. 이게 되게 오래전 연예인이라 잘 모를 거예요. 어쨌든 간단하게 말해서 미분 가능한 연속이다. 미연 정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따라해보자. 미연 정리. 미분이 먼저예요, 우선. 왜? 명제라고, 명제. 아, fx가 x는 a에서 미분이 되면 미분 가능. 자, 우선 한 점이에요. 미분 가능하면 이 녀석은 그 점에서 x는 a에서 뭐다? 연속이다가 당연해. 근데 되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미분 가능이라는 거는 접선을 그리겠다는 거야. 뭐라고? 접선을 그린다는 얘기는 여기 함수값이 있으니까 접선을 그렸을 거 아니야. 맞죠? 게다가 여기가 끊어져 있지 않을 거라고. 아, 그래. 야, 이런 데서 우리가 접선을 그릴 수 있었니? 이런 데서? 못 그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극히 당연해 보여. 하지만 이 당연해 보이는 걸 되게 폼나게 증명하는 게 바로 수학이거든. 증명을 하셔야 된다고. 왜? 이거는 증명해야 된다. 왜? 논리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다시 가볼게요.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미분 가능이 뭔지 다시 쫙 넣어. 자, 미분 가능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였어. 뭐라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였어. 아, 선생님 요즘 시간이 없어가지고 머리를 안 잘랐더니 얘가 막 난리네. 그냥 눈을 계속 찌르고 막. 언제 나는 머리를 자르러 갈 수 있을까? 우선 봐. F'A가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건 수렴했다는 얘기예요. 얘는 극한값이고. 그럼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x-a분의 fx-fa라는 이 녀석에 따라해 볼게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야. 맞지? 선생님이 미분에서 발목을 잡는다면 우선 극한의 개념들을 연계하지 못할 때 발목이 잡힐 거다. 그런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자, 봐봐. 얘 분수꼴의 그냥 극한값이야. 분수꼴의 극한값이에요.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얘가 0으로 가잖아요. 자, 분모가 0으로 가까워지고 너는 수렴했기 때문에 분자도 0이 돼야 되겠지. 내 말 맞니? 그래서 따라서 뭐라고 쓰는 거야? 분수꼴이 수렴했어? 내가 0으로 가? 그러니까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fa 자체가 뭐가 된다고? 네가 0인 거라고. 맞죠? 그럼 이거 다시 써볼까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는 어디다? 이거 끝났어. 이게 뭔데? 이게 연속이란 말이잖아.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고. 자, 따라해봐.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 연속이다. 이게 증명이라고요. 그래서 이 증명이 끝난 순간은 외워야 되니까 미연정리, 간미연정리. 간단하게 말하면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야. 이렇게. 알았죠? 여기까지 정리를 합니다. 아, 그래.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가는 거 우리가 명제라고 그러죠? 뭐라고 한다고요? 명제. 얘들아, P이면 Q에다가 참이면 명제이면 두 가지를 더 고민해 봐야 돼. 거꾸로 가는 명제, 여기 성립하는가. 그건 모르잖아요? 두 번째, 원명제가 참이면 무엇도 참이다. 배우지 않았니? 혹시 명제에서? 무슨 명제? 대우.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할 거야. 역이 되느냐, 대우가 되느냐. 그래서 자, 방향을 좀 바꿔서 너 거꾸로 이렇게 가보자. 근데 결론적으로 얘는 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해. 결론적으로 얘는 되지 않는다. 자, 이거야. 네가 왜 이렇게 되지 않니? 안 되는 얘 하나만 들면 되죠? 뭐? 빨래를 하나 들면 돼. 뭐라고? 빨래 하나 들면 되는데. 아, 안 웃었어. 안 터졌어. 예. 되게 선생님이 준비하지 않은 포인트에서 터지고 준비한 포인트에서는 그닥 뭐 별로 반응이 없는. 됐죠? 너의 유머 박자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구나. 빨래 하지 마. 자, 봐봐. 여기 봐. 준비한 건 안 터져. 자, 가볼게요. 가보겠습니다. 이게 아니야. 자, 그럼 뭐예요? 연속이지만 미분이 되지 않는, 연속이지만 미분 개수를 정의할 수 없는.
자, 이제 다시 연속이지만 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고 그걸 조금 더 일반화시킬 수 있거든. 그래서 어떤 얘기인지 눈치를 채야 돼요. 교과서에서 항상 나오는 거니까. 가장 대표적인 녀석이죠. fx가 여기서 지금 들 수 있는 예 정도예요, 이거. 자, 이쪽으로 잠깐 와보면 어떤 함수가 y는 x야. 그럼 이건 미분 가능한 거야. 미분 가능한 거야. 자, 곡선이 아니라 그냥 직선이지만 얘는 미분 가능한 거예요.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1이잖아, 1. 맞죠? 자, 어쨌든 이 미분 가능한데 여기다 내가 절대값을 씌울게요. 이 절대값을 씌워. 근데 어쨌든 얘는 뭐가 훼손되지 않냐면 연속이 훼손되지 않아. 주어진 녀석은 x는 0에서 연속이야. 근데 연속이지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연속이지만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지만 선생님 중학교 때 친구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지인 정도로 갑시다. 지인, 아는 애. 아, 얘에 대한 기억이 정말 많은데 이게 중학교 때 그러니까 이렇게 그다지 막 친하지 않을 때 얘에 대한 기억은 되게 더러운 기억밖에 없어요. 아, 너 좀 이따 저녁 먹어야 되니까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냥 수위가 좀 낮은 걸로 얘기해 드릴게요. 수위 낮은 거. 아니, 학교 초에 막 1교시, 2교시, 3교시 동안 너무 바스락.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내려놓고 해서 뭔가 이렇게 쫄락쫄락하면서 바스락. 그러니까 뭐 과자 봉지 같은 걸 계속 이렇게 바스락. 수업 시간 얼마나 신경 쓰이니? 선생님도 수업하다가 옆에서 바스락. 누구야? 그러면 또 조용. 알 수가 없잖아. 또 수업하고 바스락. 근데 우린 누군지 알죠? 우린 누군지 안다고. 예. 그래서 바스락. 1교시 바스락. 2교시 바스락. 3교시 우리는 4교시 하고 이제 점심. 그럼 점심시간에 얘는 밥을 안 먹어요. 왜? 이미 2교시 사이에 먹었어. 우리 때는 도시락을 들고 다녔거든. 너희는 급식이죠? 그지? 너희들은 급식? 우리는 도시락? 이렇게 먹었거든. 그럼 2교시 전에 이미 얘는 다 먹은 거야. 그럼 점심시간 때 먹을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때 딱 정체가 밝혀져. 저 바시락거리는 게 뭐였냐? 초코파이예요. 뭐라고? 초코파이를 수업시간 내내 조물락거리고. 그럼 어떻게 돼, 속에서? 그치? 이게 우리 손의 온도, 체온과 함께 살짝 녹으면서 속에 있는 마시멜로와 이게 막 섞이잖아? 반죽이 되겠죠? 그치? 그러면 자기가 아까 까먹었던 도시락 이 통에다가 얘를 이렇게 꺼내. 우리가 전혀 친할 때가 아니야. 계약한 지 뭐 이렇게 새 학기가 된 지 일주일이 안 됐을 때 기억이에요, 내가. 이걸 펼쳐. 그리고 뚜껑만 이렇게 열고 거기다가 초코파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뜯어! 근데 많이 뜯지 않아. 가위로 여기만 이렇게 딱 잘라. 그리고 여기다가 얘를 짜요. 어떻게 짤 것 같아? 이게 너무 상상하면 안 되니까 선생님 핑크로 할게요. 핑크. 너무 리얼하면 안 돼, 이게. 그래서 핑크. 이렇게. 정말 얘는 약간 예술적 감각도 좀 있어요. 그래서 딱! 근데 이게 생각해봐. 초코파이를 그냥 똑같아. 우리는 밥 먹어야 되잖아. 상상하지 마. 그래서 핑크로 그린 거야. 그래서 이거 놓고 또 깔짝깔짝 먹어요. 깔짝깔짝. 근데 너무 심하게 묘사할 수 없어. 이렇게 혓바닥으로 날름날름 먹어. 점심시간 내내. 그 애들이 와가지고 너 그러지 마. 또 시작해서 막 욕하고. 하루가 지나고 변함없어. 계속 이래. 말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이걸 즐기는 거야. 와, 진짜 이상한 새끼였어요, 이 새끼. 미안해. 갑자기 그때 감정이 들어가지고. 이거 말고도 사건이 너무나도 많긴 한데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걔를 우리 맨날 피해 다니고 그냥 제 별명이 그냥 똥코파이였어요. 똥코파이. 저 똥코파이 지나간다고. 말도 하기 싫고 막 이런. 어쨌든 우리 이지만 아유, 새끼 뭐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네 이거 진짜. 예전에 욕밖에 안 나와. 사건이 한 10대 개 있는데요. 다 더러운 얘기밖에 없어서 오늘 제일 수위가 낮은 거예요, 이거. 왜? 어쨌든 진짜는 아니잖아. 됐지? 진짜도 있거든요. 넘어갈까 했습니다. 오늘 더 얘기 안 할게요. 밥 먹어야 되니까 이따가. 상상하지 마. 핑크로 그렸어. 어쨌든 이 정도까지 갑자기 얘가 떠올랐어. 자, 얘가 떠오르면 살짝 긴장을 해야 돼. 왜냐하면 발레가 생기거든. 자, 봐. 네가 연속이기는 해. 연속은 당연해. 왜? 끊어지지 않은 게 너무 자명하잖아.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뭘 해주면 될 거냐면 리미트 x가 잘 보세요. 0으로 가까이 갈 때 우리 뭘 해야 되냐면 그냥 미, 분, 개수의 정의에 맞춰서 얘를 쓸 거야. 이렇게 쓸 거라고. 맞아? 그럼 얘는 극한값이잖아. 극한값의 존재 여부는 우리는 습관적으로 좌우를 이렇게 나눠야 돼요. 알았어? 그래서 이거 좌부터 합시다. 좌 이렇게 딱. 얘를 뭐라고 쓸 거야? 리미트 x가 0보다 작다예요. 그냥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x
fx, 야, 그럼 뭐라고 그래? 이거 전부 다 적으니까.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 x 불러봐. 마이너스 x야. 그러니까 약분, 그냥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좌미분계수라고 얘를 부를게요. 따라해 봅시다. 좌미분계수.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좀 헷갈릴까봐 교과 과정 내에서는 설명을 하진 않아. 쓰진 않는다는데 어쨌든 이야기를 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서 좌미분계수라고 부를게요. 좌미계수 또는 좌미분계수라고 우리끼리 부릅시다. 알았지? 그리고 이제 좌극한 값을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우극한 값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 이제 눈치를 챘겠지만 이게 좀 다를 거란 말이지. 자, 어떻게 쓸 거야? x-0. 그죠? 그 다음에 너. 그럼 뭐야, 그럼 이거? 1이죠, 1.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우미분계수라고 부를 거예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는 그냥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야. 단어가 좀 귀찮다면 그냥 좌극한값, 우극한값이에요. 두 개 같니 다르니? 다르기 때문에 주어진 함수 fx는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는 게 있으면 얘는 거짓인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아주 많아. 그럼 이걸 조금 더 일반화시킨다면, 이걸 조금 더 일반화시킨다면 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봐줄 필요가 있는데 바로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네가 뚝뚝 연결은 돼 있지만 각져 있습니다. 뾰족해져 있어.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할 거냐면 따라해 봅시다. 첨점 이렇게 뾰족점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이 턱선 같은 거지. 이거 미분 불가능한 거거든. 뭐라고? 미분 불가능한 거야? 미분 불가능해요. 뭐라고? 미분 불가능한 거야. 알았어? 자, 우선 다시 함수의 그래프에서 어떻게 이거를 그럼 일반적인 표현할 수 있느냐? 자, 봐요. 보통 미분 가능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미분 가능하면 이게 좀 부드러운 상태로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함수의 그래프가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럼 접선은 어쨌든 그릴 수 있잖아. 근데 문제는 얘가 연속일지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꺾여버렸어. 이런 거예요. 그럼 보자마자 너는 미분 불가능해. 이렇게 얘기를 해. 대표적으로 절대값이 아주 유용하게 쓰여. 그래서 또 참고 이제 어떻게 써주면 되냐. 어떤 특정 함수가 있어. 결국 오늘 이거 되게 집중적으로 얘기할 거야. 어떤 특정 함수가 있어서 너를 뚝 뒀어. y는 fx라는 함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 y는 fx라는 함수가 x-1, x-1이라는 그냥 다항 함수야. 여기가 1, 여기가 2야. 그래서 원래 주어져 있는 저 함수는 분명히 어디서나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 내가 맞죠? 그치? 뭐 하겠니? 대표적으로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은 절대값이 되게 유용하게 쓰인다라는 거야. 자, 어떻게 쓸 거예요? y는 절대값 fx라고 쓰면 절대값 함수는 대칭 이동을 통해서 접어 올린다. 뭐 한다? 접어 올립니다. 그럼 이 주어진 함수는 x는 1과 x는 2에서 연속이지만 뭐이지만? 연속이지만 그 두 점에서 미분 무엇합니까? 불가하다고. 그래서 어떤 다항함수가 x축과의 교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교점이 딱 하나짜리 단인수. 그래서 이걸 뭐 단근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따라해보자. 단근. 이거 뭐야? 네가 0이 되는 값인데 하나짜리. 그리고 이 단은 하나 단자일 수도 있고요. 끊을 단이라고 얘기돼. 끊고 지나가. 그럼 얘는 무조건 접혀버리잖아. 뾰족하게.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미분 불가능성이 몇 개가 생기겠니? 이 상태로. 3개다. 그러니까 진짜 접어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상태로 절대값을 씌웠다는 가정하에 미분 불가능점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맞지? 그러나 조심해야 될 거, 결국 조심해야 될 건 또 이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튕겼어. 우리가 3차 함수 뭐 이런 거 배울 거란 말이야. 너는 접어 올리면 얘는 x축과 만난다고 무조건 미분 가능하냐? 그건 아니에요. 미분 불가능하냐? 그건 아니라고. 왜? 얘 접어 올리면 이쪽만 꺾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x축과의 교점쯤에 이 단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나짜리. 그럼 끊을단, 끊고 지나가는 거. 그래? 그런 것도 있어? 됐어. 여기까지가 미분 불가능을 불러온 대표적인 예고요. 이건 인수통해서 나중에 또다시 정리할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절대값은 되게 중요하다. 미분 가능성의 분석과 미분 불가능의 분석이 되게 유효하게 쓰이겠구나. 문제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예고했죠. 두 번째, 바로 대우 명제가 있다고 그랬어. 무슨 명제? 대우 명제가 뭐야?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대우라는 것은 영혼의 짝이에요. 소울메이트. 너랑 운명을 같이 하겠어. 그거야. 근데 소울메이트가 뭐야? 나 Q이면 나 P이다. 네가 참이면 얘도 참, 얘가 참이면 너도 참. 그래서 운명의 짝이다. 대우. 우가 짜구짜잖아요. 맞아? 그래? 그럼 이쪽으로 가봐.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야. 대우.
연속이 아니면 x는 a에서 연속이 아니면 불연속이면 미분도 안 돼요. x는 a에서 미분도 안 돼요. 미분 불가능해. 대우. 봐. 구멍을 뚫었어. 접선 못 그리잖아. 맞죠? 그냥 끊어져 버렸어. 접선을 못 그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미분 불가능이야. 그래서 종합해 봅시다. 뭘 종합할 거냐면 결국엔 미분 가능이 가지고 있는 직관적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미분 불가능이 가진 직관적 의미는 무엇이냐? 미분 가능하다라는 녀석을 우리가 수투 관점에서 직관적으로 설명하려면 자, 따라해 볼게요. 미분 가능하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스무트 컨티뉴어스하다 이러면 돼요. 뭐라고? 스무트 컨티뉴어스. 뭐라고? 안 따라하는 거야. 영어라서 어렵니? 부드럽게 연결돼야 된다고. 스무트 컨티뉴어스. 갑자기 자신 없어. 컨티뉴어스. 맞지? 그지? 부드럽게 연결된 상태. 그럼 여기서 부드럽게 연결된 상태는 그냥 자체가 직선이야. 이것도 부드럽게 연결된 거로 본 거야. 얘도 미분 가능하니까. 근데 이거 빼고는 일반적으로 정말 부드럽게 연결된 이거 미분 가능한 거예요. 이런 거. 어디든. 맞아? 그러면 미분 불가능한 애들 있겠죠? 그러니까 미분 가능 1번. 미분 불가의 기하적 표현을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첫 번째. 연속이 아니면 무조건 안 돼, 얘는. 그 자리에서. 지금 본 것처럼. 연속이 아니면 얘는 미분 불가야. 근데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한 애가 있다고. 어떻게? 따라해보자. 첨점. 따라해보자. 첨점. 요런 애들이 바로 미분 불가의 대표적인 녀석이더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미분 불가, 미분 가능성에 대한 좀 직관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아셨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때 재밌는 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접선을 그릴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얹혀지잖아. 근데 이따가 우리가 또 접선 이야기를 또 할 건데 접선은 이렇게 튕기는 접선도 있고 뚫는 접선도 있어. 어쨌든지 간에 접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기하적 표현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뭘까? 이거 좀 지워도 될까요? 책에 있는 거지? 잘 봐. 지웁니다. 내가 지금 뭘 그린 거냐면 이거 파란색을 y는 fx라고 할게요. 파란색을 뭐라 그래? y는 fx고요. 여기를 a라고 합시다. 이 자리를 그냥. 여기 a. 그럼 주어진 함수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죠. 부드럽게 연결돼 있잖아. 스무트 컨티뉴어스 하니까. 맞아? 접선도 그렸단 말이지. 자, 그러면 지금처럼 접선을 그릴 수 있다 또는 이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기억하십시오. 내가 막 당겨볼게. 이렇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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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 글씨 보여? 내가 뭐라고 써놨어? 확대하면 곡선하고 직선하고 구분이 안 돼요.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그래프는요. 확대, 다시 말해서 더 작게 가면 곡선과 접선이 거의 같아 보이는 거야. 실제로. 내가 요즘에 되게 어이없는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바로 어떤 영상이냐면 지구는 평평하다. 지구 평면설을 주장하는 과학자도 아니고 유사과학자죠. 우리나라도 되게 많잖아요. 유사 선생님, 유사 의사, 유사 전문가 엄청 많습니다. 유사에 조심하셔야 돼요. 유사과학자가 나와서 너무 논리적으로 너무 진지하게 지구가 평평하대. 지구가 평평하대. 그래서 그 근거가 첫 번째는 이거예요. 너 둥그런 거 본 적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둥그런 거 이렇게 지면에서 올라가 보면 끝이 보이진 않잖아. 그럼 네 시력의 한계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네가 땅에 서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땅에 서 있을 때 지구가 둥글다라는 게 느껴지니? 라고. 자, 우리가 지면에 서 있어. 만약에 넓은 평원에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넓은 평원에 서 있을 때 어쨌든 둥그런 걸 느낄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지구가 평면인 거야? 그래서 정말 이상한 애를 봤어요. 이게 왜 평면처럼 느껴질까? 지구라는 커다란 곳이 있어. 커다란 곳이 있어. 나는 거기에 아주 작은 부분에 있는 거야. 무엇과 구분이 안 되는 거냐면 나의 시선은 항상 직선을 향하잖아. 내 시선은. 나의 시선은 항상 접선 방향이야. 근데 미세한 부분에서는 접선과 곡선이 구분되지 않아. 그러니까 저 평면과 이 평면이 구분되지 않는 위치에 우리가 있으니까 얘가 평행하게 보이는 거지. 시야가 좁기 때문에. 실제로 곤충들 있죠. 곤충들이 움직이는 세계는 곤충들은요. 우리를 볼 수 없다라고 해. 우리를 느끼지 못한대. 왜 그런가 했더니 나뭇잎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얘들이 보는 시야는 어디냐면 나뭇잎의 아주 작은 부분밖에 못 본대요. 곤충은 자기 자신이 항상 직진한다고 생각한대. 자,
잘 들어. 곤충은 항상 자기 자신이 뭐 한다고 생각해? 직진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나뭇잎이 꾸불꾸불한데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곤충은 자기 자신이 직진한다고 생각할까? 곤충의 시야는 아주 미세한 부분밖에 못 보니까 접선과 곡선을 구별하지 못해서 자기는 맨날 접선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맨날 평면을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얘 실제 움직임은 뭐? 접선인 거예요. 이게 이제 상식. 실제 문제풀이와 큰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미세한 부분은 무엇과 접선과 곡선이 구분되지 않는다. 이게 미분 가능의 어떤 상식적 차원의 좀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분 가능하면 미세한 부분에서는 접선과 실제 그 함수가 구분되지 않는다. 이거 그냥 상식. 알았죠?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렇게까지 준비해오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 됐지?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 그럼 실제적으로 미분 가능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이 있느냐라는 얘기가 좀 필요한데 이거 좀 지우고 가보도록 할게요. 스텝 1 가보도록 합시다. 뒷페이지로 넘어가요. 쭉 넘어가서 지금 했던 이야기들을 좀 반복했고요. 스텝 1 가보도록 합시다. 현실적인 3점짜리 문제. 이거 무조건 나와 이건 또. 수투에서 이 문제는 또 무조건 나와요. 미분 가능의 현실적 풀이. 이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가봅시다. 주어진 함수가 경우 함수야. 그죠?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지만 그냥 끊어볼게요. 경우 함수야. 얘도 경우 함수야. 지금처럼 따로따로 나눠져 있어. 근데 이게 이 자체는 미분 가능하잖아. 그냥 통째로 미분이 되죠. 얘도 그냥 통째로 미분이 되잖아. 그냥 어쨌든 그냥 다항 함수는 무조건 미분이 되니까 미분 가능하다고. 그럼 어디가 문제예요? 1. 가볼게요. 그 자리에서 얘가 미분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하도록? 미분 가능하도록. 자,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교과서적 방법. 원칙적 방법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주어진 미분 개수가 뭐 하다는 얘기죠? 뭐 하다는 얘기죠? 그거 뭐야? 미분 개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존재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리미트 x가 잘 보셔야 돼. 1로 가까이 갈 때 여기에 x-1분의 fx-f1이 있어서 이게 존재해야 된다고. 그럼 네가 왼쪽 것도 있겠고 네가 무슨 것도 있겠어? 오른쪽 것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요. 잡아. 이거 잠깐만. 여기서는 큰 의미가 없긴 한데 우리가 미분 가능이다 라고 하면 이미 얘는 뭘 약속한 거냐면 이미 연속이야. 뭐라고요? 있지만 왜 미연정리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미분 가능이라고 그래서 그냥 미분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한 거야. 그 조건이 항상 두 개 있는 거라고. 이래서 뭐이기도 하고 연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미분 가능도 되고 조건 두 개 있다고. 근데 x는 1에서의 연속이 너무나도 자명하죠. 왜? 1의 좌극한 값이나 그냥 대입하면 똑같으니까 연속은 당연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조건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연속은 당연한 거야 지금. 알았죠? 근데 있지만 어쨌든 미분 가능하면 연속임을 확인하거나 사용하고 가셔야 돼. 나 그냥 확인하고 끝났어. 자, 그래? 야, 그 다음 너 뭐라고 그럴 건데?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으로 가까이 갈 때 x-1 얘기를 할 건데 x가 1보다 작으면 함수는 얘인데요? 맞아?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 a x제곱 플러스 1을 뺄 거야. 함수값은 어쨌든 좌든 우가 됐든 이거 a 플러스 1이니까 함수값 그냥 이거 쓰면 되죠. 1에서의 함수값이니까 너를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맞죠? 그리고 정리해. 야, 너 어쨌든 극한이야. 리미트 x가 어디? 1보다 작은 쪽으로 가까이 갈 때 보십시오. x-1이고 그지? x-1이고 야, 그럼 너 어떻게 되니? 지워지고 a x제곱 마이너스니까 무슨 분해 가능해? 인수분해 0분의 0꼴 그냥. 그러니까 너는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으로 가까이 갈 때 a 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대입하면 얼마니? 이게 2a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지? 두 번째 방법. 두 번째가 뭔데? 두 번째가 뭐야? 방법이 아니라 두 번째. 미분계수를 봐야 되겠죠. 극한값을 봐야 돼. 똑같아요. 왜? 큰 쪽만 봐서 함수만 뒤집어 버리면 되겠구나. 바꿔버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으로 가까이 갈 때 x-1이란 말이야? 야, 너 뭐야 정윤경 씨. 정신 안 차려. 1이겠지. 다시 fx는 얘 거야 얘 거. 대답이 없어. 그지? 이렇게 그럼 정리하면 너 어떻게 되니? x 4제곱 똑바로 쓰라고. 플러스 a이고 야, 너 함수값이 또 1 플러스 a 아니야. 지워지겠네? 여기서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이거죠. 극한 계산하고 있네 이거. 지금 인수분해하고 있네. 그렇다 이거야지. 어떻게 써야 돼? x
마이너스 1. 봐봐. 아니, 또 헷갈리겠다. x 4제곱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럼 제곱이니까 얘를 어떻게 써주면 돼? x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또 되잖아, 이게 또. 어떻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띠용 이렇게 되죠. 너를 대입하면 얼마야? 1 대입하면 2, 2하니까 이게 4. 너랑 같아야 된다니까, 지금. A는 2야. 라고 푸는 게 원래 이렇게 푸는 건데. 근데 내가 왜 풀어줬냐면, 이 극한의 의미는 어쨌든 고난도 문제에서 더 중요할 수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상태로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근데 시험 시간에 또 이렇게 풀면 또 절대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의미는 혼자 공부할 때 이렇게 좀 불편하지만 꼭 기억을 하되, 실제 문제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야, 결국엔 이렇게 하면 돼. 결과적으로 얘가 왜 2a가 나오고 왜 이게 저기 4가 나왔는지, 4 뭐 플러스 이게 나왔는지를 보면, 봐. 보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쪽 방향에서의 너의 미분 모양을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방향 따지고 이것만 그냥 제외한다면 그냥 이게 미분 계수 모양 아니야. 이거 이렇게 가리면 이게 미분 계수 거 아니야. 맞죠? 누구의? 너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구간별로 미분을 해요, 그냥 실제로. 지금 그 과정을 하는 거라고. 이쪽 저쪽에서. 너 미분하면 얼마? 미분 가능하니까 얘는 그렇게 쓰면 돼요. 얘는 4x 세제곱이라고 쓰면 돼.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선생님 왜 여기 등호 뺐습니까? 이럴 때는 그 상수값은 미분하면 맨날 0이니까 지금 그걸 확인할 수는 없지. 맞아? 그럼 이대로 둬. 그 다음에 얘가 원했던 게 뭐냐면 봐. 미분 후에 너 요게 바로 대입하면 좌미분 계수. 이래서의 좌미분 계수. 이거 구한 게 바로 너라고. 너 이렇게. 너를 구한 게 얘라고. 뭐 하라고요? 그냥 대입하라고. 대입. 그럼 너 대입하면 2a는 4다 해서 실제로 각각 경우 미분해서 대입하면 되는 거야. 이게 경우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쓰는 기본적인 약속이고 교과서적 의미인 거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알았지?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스텝 2로 가보자고. 자, 4점이에요. 별표. 스텝 2. 별표. 야, 어디 가냐? 잠깐. 별표. 이거 좀 확대를 이따가 합시다. 확대는 이따가 하고 지워. 봐. 좌표 공간에 그림과 같이 어두운 부분을 내부로 하는 도형이 있다. 이 도형과 4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이 겹쳐지는 부분의 넓이 밑줄을 FT라고 하자. 그럼 여기서 너희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FT는 결국엔 T에 관한 함수야. 얘는 T에 관한 어떠한 넓이 함수야. 그러니까 이 넓이가 t에 의해서 변하고 그 변하는 규칙을 수식으로 써야 되는 거겠죠. 맞지?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0, 0, t, 0, 정사각형이 있고 원래 도형은 그냥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있는데 이 녀석이 겹쳐지는 부분의 넓이 ft는요. 봐봐. 경우에 따라서 넓이 표현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t가 그냥 요 안에 있다. 0과 1 사이다. 그러면 그냥 이 정사각형이 겹쳐지는 자체잖아. 근데 얘가 1이라는 곳을 넘어가서 그려지면 겹쳐지는 게 이게 뭐 신발 모양 이거 아니야? 이거 산타크로스 신발 같은 거. 맞지? 그러니까 1, 2, 3 이 경계를 기반으로 해서 식이 달라지겠구나. 결국엔 얘는 t가 1인 것과 2인 것과 3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경우가 나누어지겠구나. 경우 함수요. 케이시스 펑션. 그리고 너희들 머릿속에 이 생각을 해. 경우가 나눠지는 이 경계점에서 부연속이 될 일은 없을 거야. 이게 그냥 변하는 위치. 이게 끊어지질 않았으니까 넓이도 그냥 연속적으로 변할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여기서 미분 불가능점이 나올 수 있죠. 미분 불가능점이 나올 수도 있죠. 최대 몇 개? 그럼 봐봐. 내가 1, 2, 3 여기까지 얘기했잖아. 맞아? 그러니까 몇 개가 나오겠냐고. 최대 3개. 최소?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뭘 물어봤냐면 미분 가능하지 않은 모든 t를 찾아라. 그러면 1, 2, 3이 다 미분 불가능하면 6이 될 수 있는 거야. 그 후보자는 셋밖에 없다고. 그러면 1, 2, 3 기준으로 해서 경우함수 나누고 경우를 각각 미분해서 경계값 대입해서 다른 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스텝 1의 아이디어를 확장해야 돼. 근데 너희들이 식을 세워야 된다고. 자, 식을 그러면 어떻게 세울 거니? 하기 위해서 요거 그림을 좀 확대해 볼게. 선생님 또 마법과 같은 이런 또 확대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되게 신기하지 않니 이거? 난 이 프로그램을 처음 보는 순간 이거 만드신 분을 내가 찬양하게 됐습니다. 대단하세요. 확대했어. 됐지? 나 갈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자, 봐봐. t에 의해서. 근데 t가 뭐예요?
TT 봐봐. TT, T0, 0T 그리고 T에 의해서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T인 정사각형인 거야. 그래서 그 변의 길이가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클 때랑 2보다 클 때랑 3보다 클 때랑 이렇게 나누라고. 그래서 T가 어쨌든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상황이면 FT는 그냥 빨리 쓰라고. FT는 그냥 T제곱이잖아. 왜? 두 개가 겹쳐지는 거 그냥 너 자체란 말이지. 큰 의미 없어요. 됐지? 그러니까 XT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그리고 선생님 등호를 어디다 붙여줍니까? 그럼 보통 이런 경우는 어디다 붙여주든 상관없는데 크다 쪽에 보통 붙여주지. 맞아? T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라고 얘기된 위치라면 T가 여기 어디 있는 거 아니야? 내 문제를 너무 빠르게 읽었나? 괜찮니? 괜찮죠? T가 여기 어디 있다. 그럼 이 상태로 네가 정사각형을 그리면 되는데 이 직선 싹 봐봐. 수직을 살짝 볼 필요가 없겠구나. 보면 1, 1, 2, 2. 얘 기울기가 1이잖아. 그럼 T가 여기 어디 있다고 하면 이렇게 걸쳐져서 TT가 있는 거야. 지금 이게 TT, 다시 TT, T0, 0T, 빵빵 정사각형인데 얘가 겹쳐지는 부분은 요거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신발. 요거. 이렇게. 그러면 띵! 발목 기준으로 해서 너의 넓이 1에다가 얘의 넓이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너의 넓이가 얼마야? 자, 그대로 써. FT죠. 파란색은 1 플러스,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 위치가 T지. 그죠? 그럼 너부터 너까지의 거리는 T-1이지. 얘의 길이는 그냥 1이지. 이거 좀 가릴게요. 여기 길이가 1이지. 그럼 얘의 길이가 뭐지? 나 지금 얘기했어. T, T, T. 그럼 이거는 사다리꼴의 넓이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써볼게. 2분의 1에다가 너 더하기 너 두 밑변의 합 1 더하기 t에다가 곱하기 높이 t-1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냐? 그지? 그럼 정리를 하면 네가 어떻게 돼? 제가요 2분의 1에다가 여기가 t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2분의 1 t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분의 1이겠지 뭐 이렇게 그냥 써주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맞습니까? 대답이 없습니까? 여기까지. 야, 그럼 벌써 1에서 얘 미분 불가능해. 왜? 너 F' 이야기할 때 요 가까운 미분하면 요거 이쪽에서는 2t잖아. 0하고 1 사이에선. 맞아? 얘가 1보다 크고 등호는 여기서 빼라고 그랬지. 2보다 작을 때 너 미분하면 그냥 t잖아. 너한테 1 넣으면 2. 너한테 이 경계값 넣으면 그러니까 1에서 달라. 이거 1에서 벌써 미분. 자, t는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해가 된다고. 경계값 대입 그냥 미분해서. 아, 이렇게 차근차근 구하면 되는 거겠죠. 시간을 좀 잡아먹더라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봐. t가 2보다 크거나 같고요. 3보다 작다. 이렇게 했다. 2보다 크, 여기 어디 t가 있는 거잖아? 그럼 t가, 자, 요거 연장선에 있는 어딘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맞아? 그럼 공통부분을 잘 보라고. 공통부분은요. 야, 이번에 이 신발이, 너무 깔창이 낮아. 나 같은 사람은 깔창을 좀 깔아줘야 되잖아? 깔창 깔았네, 여기다. 이렇게. 탁, 신발에다 깔창 깔았어. 뭔 소리요? 봐. 얘가 지금처럼 겹쳐지는 위치는요. 쫙. 너. 신발. 깔창 정도 늘린 겁니다. 맞아? 그럼 너 넓이 얼마야? 너 1이야. 근데 얘 넓이도 정해진 거 아니지, 사실? 왜냐하면, 이렇게 끊어내면 너도 1이야. 2분의 1이잖아. 그럼 전체는 얼마야? 2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5. 뭐야? 이거 녀석은 그냥 2분의 5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만 구하면 되는데 얘는 t-2잖아. 요거 조심. 요거 얼마니? t라고 그러지 말고 또 3. 왜 3이야? 2지. 인데? 그렇지 않나? 그럼 2 곱하기 얼마? t-2다. 너는 2t 마이너스 4니까 2분의 5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인가요? 맞니? 2t-2분의 3. 괜찮습니까? 대답은 또 교수님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 야, 그럼 너 뭐 할 건데? 야, 미분할 거야, 나 빨리. 얘 미분하면 얼마? 2야. 2보다 크고 t가 3보다 작을 때는 2야. 근데 봐, 이제. 경계값 2를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 2죠. 얘는 그냥 2죠. 그러니까 t는 2에서 미분, 요거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답은 1 아니면 4겠지. 그렇잖아. 왜? 내가 t가 1일 때, 2일 때, 그럼 넌 탈락이야. 미분 가능하니까. 그럼 1만 답이거나 1 더하기 3이 답이겠죠. 근데 지금 봐봐. 1만 답인 게 있냐고 없냐고. 없지. 답 뭐야? 그러니까. 안 구해도. 3번이야. 맞아?
시험 시간에 시간 없으면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러나 잠깐만, 선생님 또 그렇게 풀고 넘어가면 안 되지. 설명을 해드려야겠지. 답은 구했어 벌써. 답은 구했다고 지금. 맞아? 자 이제 가. 뭐 할 건데 이제? 답은 구했는데 더 풀어는 드릴게. 풀어는 드릴게. 이렇게. 아 그래? 지워. 싹 지워. 그럼 t가 여기 어디 있다는 얘기죠. 맞죠? t가 여기 어디 있다. 3보다 크니까.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너가 겹쳐지는 부분은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겹쳐지는 부분이다. 다 끊어서 봐. 이거 다 넓이가 있는 거잖아. 어쨌든 다 얘기했죠. 그럼 이렇게 끊어내면 하나, 둘, 셋, 넷, 2분의 1. 그림 너무 막 그렸네. 하나, 둘, 셋, 넷, 2분의 1이니까 얼마야? 2분의 9. 는 그냥 고정된 상수라고. ft는 넌 2분의 9야. 나 이제 뭐 해주면 돼? 야, 그림 좀 잘 그려. 다시. 그래도 보는 맛이 있어요, 또 애들이. 다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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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네가 어디쯤 있어.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맞아? 근데 얘를 끊어나간 게 하나, 둘, 뽕 끊으면 너 조각, 얘 반 조각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2분의 9는 있다고 그대로. 오케이? 맞아? 난 뭐만 구하면 돼? 요 부분만 구하면 돼. 여기가 t야, 얘가 3이야, 네가 길이가 t-3이야. 이거 높이 줬으면 네가 3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t-3이다. 그러니까 3t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2분의 9겠네 이렇게. 근데 너 미분하면 얼마야? 3이죠 3. 맞아요? 3. 근데 그 3보다 크고 그럼 그냥 됐지. 왜 그러냐면 이건 무조건 2고 무조건 3이니까 어디서 미분 불가능해? t가 3에서 미분 불가능하다고 끝. 너 미분 불가능하니까 답은 4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지금 그 미분 불가능 경우함수에 관련된 문제치고는요 좀 쉬운 편이야. 이거보다 더 복잡한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 그럼 너희들은 무엇이 기준이냐, 뭘 기준으로 얘가 끊어지느냐를 봐야 돼. 사실 그게 답의 후보자잖아. 그러니까 그 연산만 잘해도 내가 된다고 그랬던 게 t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미분 불가능이 될 수 있다고 그래 얘기를 했죠. 빨리 여기서 미분해서 대입해보고 미분해서 대입해보려면 수식을 잘 구해야 되는 거야. 조건마다 다를 테니까 문제가 등장한다? 이건 시간을 많이 써야 될 수밖에 없어요. 됐지? 이 정도까지. 이 정도면 좀 그래도 빠르게 푼 편이죠. 넘어갑시다. 스텝 2고요. 스텝 업 들어가기 전에 결국엔 미분 가능성과 그래프, 우리가 결국엔 이 미분에서 하고 싶었던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스텝 업 설명하고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결국 미분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오늘 제가 다 던질 거예요. 대신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직접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 그런데 지금 적어놓은 걸 기억했다가 3차 함수에서 기억했다가 활용해서 계속 떠올려야 돼. 결국 이 단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늘 담을 거야. 지금 담을 거야. 자, 필기할 준비 하십시오. 책에 물론 있지. 책에다 있는데 정리를 조금 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지금 요걸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요 분필꽂이를 나 그냥 이 느낌이 좋은 것 같아. 이 사각사각한 거 있죠. 이 메마른 느낌. 선생님도 정서가 좀 메말라서 메마른 느낌 좋습니다. 이 플라스틱의 느낌은 별로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단점은 손이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 가볼게요. 봐. 미분 가는 거야. 다항함수. 우리 결국엔 분석은 다항함수. 그래프 특성과 다항식의 해석. 어떤 차원에서 볼 거냐면 인수와 차수 차. 개수는 여기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뭐 양음만 따져. 이 차원에서 볼 거라고. 내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 이 책은 그냥 다항식 분석하는 거야. 다항함수 분석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맞지? 첫 번째 이야기 해볼게요. 자,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주어진 함수를 그냥 공이 다 y는 fx라고 다 쓸게요. 뭐 구별해서 쓰면 좀 귀찮으니까 그냥 fx 이렇게 그냥 쓸게. 어떤 fx가 1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나갔다. 야, 그럼 fx라는 수식은 어떻게 돼? fx는 그냥 x-1이라는 인수를 갖게 돼.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는 그냥 1로 만들게요. 최고차의 개수는 양이냐 음이냐만 구별하면 되는데 그냥 1로 얘기를 해도 어떤 일반성도 잃지 않을 거야. 개수는 나중에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 어쨌든 이렇게 써질 거 아니니? 그럼 내가 여기다 대고 뭘 할 건데? 너 이렇게 두고 이 녀석에 대해서 절대값을 아까 했는데요. 그죠? y는 fx의 절대값을 씌우면 이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는 1에서 꺾이더라 이거야. 아까 그렸던 것의 평행이동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된다고.
그러므로 주어진 녀석은 x는 1에서 분명히 연속이지만 뭐가 안 된다고요? 미분 불가능하다. 뭐하다? 미분 불가능하다. 그래서 너는 x는 1에서 미분 불가능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지 않아도 널 딱 보면서 절대값을 씌우면 어디서 미분 불가능한지 내가 깨우치라고 그랬죠. 여기 첫 번째 이야기야. 차수를 늘려가면서 설명을 하는 것일 뿐이거든요. 보세요, 이제. 너 그릴 거야. 대표적으로 그려지는 이런 형태를 그려볼게. 너도 그냥 y는 fx라고 할게. 그냥. 이 자리가 1, 2야. 아까 했지? 이러면 fx가 어떻게 되냐고. fx라는 수식은 두 개의 인수를 통해서 설명이 가능한다. 인수 정리가 가장 중요해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지. x-1, x-2 최고 차이 계수는 1로 그냥 공이 약속을 합시다. 그런 다음에 얘를 절대값을 씌웠을 땐 이미 예측 가능하다. y는 f, x의 절대값을 씌우면 얘는 접어 올려야 된다. 이건 사실은 정확하게는 x축 대칭 이동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맞아? x축 대칭 이동. 자, x축이 여기 있단 말이지. 원래 함수가 너처럼 이렇게 그려졌다고요. 1, 2 이렇게 그려지셨는데 문제는 이 절대값 안의 값이 위에 있는 x에서는 이게 그대로 나온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뭐라고요? 그대로 이렇게 나왔지만 fx가 0보다 작은 위치인 이쪽 요거. 그런 x에서는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고 부호가 바뀌는 상황은 사실은 x축 대칭 이동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처럼 그려지더라. 그래서 이 녀석은 x는 1, 2에서 미분 불가다. 그럼 여기서의 규칙성은 뭐냐? 바로 단선의 위치인 거야. 단선. x축을 얘가 끊고 지나가는 요 위치 이거 있죠. 한 번에 ปุ๊ 끊고 지나가는 이 두 개의 위치는 무조건 미분 불가능을 이야기한다고. 그럼 이걸 2차 함수에서 다음과 같이 만약에 설명을 하면 봐. 이렇게. 이것도 y는 fx라고 할게요. 그냥 구별 없이. 이게 다 같은 함수다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함수의 특징을 설명하는 거니까 너 fx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 자리를 뭐 할까? 뭐 1이라고 합시다. 1이라고 할게. 그러면 주어진 함수 fx의 수식은 최고 차이 계수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너는 x-1의 전체 제곱이야. 맞지요? 근데 이 녀석은 절대값을 씌워봤자. 그지? 그대로인 상태야. 맞아? 이렇게 쓰는 거야. x는 1은 fx가 0인 지금 방정식이야. 의 실근이지만 또는 교점이지만 절대값 fx는 x는 1에서 어쨌든 미분 가능합니다. 왜? 아까 이 교점이나 방정식의 실근은 미분 불가능. 그러니까 어떤 키워드를 기억해? 거꾸로 얘를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바로 단근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해. 따라해보자. 단근. 당근 아니고 단근이야. 하나짜리는. 이거 인수 얘기야, 이제부터. 하나짜리 인수, 하나짜리 인수. 그림에서는 끊을 단자, 이렇게. 하나 인수, 끊을 단. 이걸 기억하라고. 얘들은 무조건 절대값 미분 불가능을 얘기한다고. 그럼 이건 문제를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이렇게 내요, 이렇게. 어떤 함수가 이렇게 절대값이 붙었는데 이 함수가 뭐 어디에서 미분 불가능 이렇게 한다고. 미분 불가능점을 통해서 인수를 끄집어내라고. 내가 설명 이렇게 했잖아, 지금. 문제는 이렇게, 주어진 2차 함수가 있는데 2차 함수의 절대값을 씌웠는데 그게 1에서 2에서 미분 불가능하대. 그럼 난 이런 인수를 가지고 있다고 거꾸로 보라고. 결국엔 이렇게 문제를 대답하는 게 결국엔 진짜 문풀 또는 진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2차 함수가 있는데 이 2차 함수가 x는 1에서 0이라는 걸 알았어, 어떤 애가. 그런데 절대값을 씌워도 미분 가능하대. 이거죠. 어떤 2차 함수가 1에서 0이야. 1에서 x축과의 교점이 있어까지밖에 얘기를 안 했어. 그런데 그거 절대값 씌워도 미분 가능하대. 뭐야?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꾸로 추론하라고. 결국 미분 가능성을 가지고 이것과 이 녀석을 추측할 수 있을까? 이게 결국엔 생각의 방향이라는 거지. 아, 그래? 그럼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됐어. 왜냐하면 우리가 3차 함수를 안 배웠으니까. 근데 이제부터 3차 함수 얘기를 할 건데 나중에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더 명확해질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미분 3차 함수까지 아직 가진 않았지만 설명을 한번 또 해볼게. 자, 봐.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짠, 짠, 짠 하고 네가 3차 함수라고 할게. 무슨 함수? 3차 함수의 개형 뒷부분에서 배우지 않아도 이거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 1, 2, 3이면? 맞아? 야, 그럼 너 fx가 이미 뭐야 x-1에다가 x-1에다가 이거야. 자, 그리고 봐봐.
3차 함수의 기본 특성은 뭐냐면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면 그냥 이렇게 날아가. 알았어? 이쪽은 밑으로 꺼지고 그러니까 중간만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그런 형태야. 그래서 또다시 절대값을 씌웠을 때의 특징 벌써 끝났지. 봐. y는 f x의 절대값을 씌우면 넌 이미 뭐가 끝났다는 얘기냐면 미분 불가능점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야. 우리는 지금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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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테니까 1, 2 나중에 기출문제 열어봐라. 얘를 먼저 줘. 그리고 얘를 추론하는 거야. 절대값을 씌웠더니 미분 불가능점이 3개인 3차 함수다. 그럼 인수가 3개라고. 알았어? 괜찮아? 이 정도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럼 이제 비교 들어가네. 비교. 이게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딱 이렇게 주어졌을 때 네가 잘 그려. x축이 여기 있고 아차 이렇게 됐다. 뭐 할지 알겠죠? 1, 2 야 너를 y는 fx라고 잡으면 이 fx의 수식을 쓸 수 있냐 이거야. 우선 따라해 봅시다. 하나 끊음. 그 뭐야 이거 하나짜리야. 인데 튕겨 얘 3차 함수라고 얘기했어. 튕겨 완전 제곱이요. 그치? 아 x-2에 나 느껴. 이건 절대값 씌워봤자 1에서만 미분 불가능한 거야. 알았어? 1에서만 미분 불가능한 거라고. y는 fx의 절대값은 x는 1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다. 그럼 결과적으로 거꾸로 이렇게 물어본다고. 예를 들어서 y는 fx가 3차 함수야. 3차 함수야.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야. 야 f에다가 내가 3을 넣었더니 0이야. f에다가 2를 넣었더니 0인데 y는 절대값 fx가 띠로링 x는 3에서만 미분이 불가능하대. 이렇게 썼어. 그럼 수식을 빨리 끄집어내라고. 너희들한테 이거 글이란 얘기가 아닌 거예요. 원함수 찾으란 얘기야. 자, 봐. fx는 내 안에 어쨌든 x-3은 무조건 있을 거라고. x-2도 무조건 있을 거라고. 3에서만 미분 불가능해 단. 얘 혼자라고. 얘는 0이지만 미분 가능하니까 어떻게 돼? 어렵니? 너무 빠른가? 다시. 지금 주어진 요 함수가 있어. 요게 하나짜리야. x-1이야. 튕겨가 완전 제곱꼴이라고 기억을 하라고. 튕겨. 이렇게 튕겨. x축에 튕겼어. 이렇게 해줘. 이게 튕겼어. 그런 상태. 튕겨서 접했어. 그럼 x-2 몇 제곱? 제곱이야. 근데 이 녀석의 절대값을 씌웠다. 파란색으로. 이게 파란색이니? 초록색으로. 띠용 접히고 띠용 그냥 안 접혀. 얘만 미분 불가능. 그래서 단선의 위치, 단근의 위치 미분 불가능. 왜 문제에서 이렇게 봐봐. 나 3차 함수예요. F3이 0이고 F2가 0이니까 X축하고 3하고 2에서 어디 만난 거야 지금. 그치? 그런데 얘가 fx의 절대값이 오직 3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대. 그러니까 얘들 제외한 나머지 x축과의 교점은 애초에 없는 거야. 없는데 3에서만 미분 불가능해. 미분 불가능 단선 단근. 얘만 인수가 하나. 3차인데 f2가 0이 돼야 되니까 너 인수는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게 몇 개 있어야 3차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바로 인수추론. 기껏 설명을 해놓고 극한에서도 마찬가지 인수추론. 미분에서도 인수추론이 기본이야. 알았어? 요 정도까지. 여기까지만 더 얘기하고 말지 않고 하나만 더 하고 끝냅시다. 하나만 더. 끝내는 게 아니라 문제 풉시다. 이게 저 뒷부분을 좀 봐야 되긴 한 거긴 한데 만약에 얘가 3차 함수인데 이렇게 트위스트해서 이렇게 가는 함수 꼴은 뭐냐면 y는 x-의 몇 제곱? 세제곱이에요. 요거 되게 독특해. 세제곱. 몇 제곱? 세제곱이야. 자 그러면 너를 fx라고 할게. 이렇게. 왜 이렇게 그려지니? 그럼 2 대입하면 0이고 1 대입하면 양수. 이쪽으로 가면 양수, 이쪽으로 가면 음수니까 얘가 부호가 바뀌는데 문제는 봐. 이 녀석의 접선이 지금처럼 잠깐 다시 갑시다.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쉽게 갈게. 내가. fx에 x 세제곱이야. 이렇게 그냥 갈게. 똑같은 게요. 이렇게 그려진다고. 왜 그러냐면 얘를 미분하면 3x제곱이잖아. 0에서의 미분계수가 뭐니? 0. 그걸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러죠? 이것도 접선인 거야. 곡선이 위아래로 뚫고 지나가는 접선.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뚫접. 요거를 접선 중에서
뚫어 접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와봐. 내가 이걸 접접 안 하고 내가 튕겨 얘기했잖아. 이런 접선을 튕접이라고 할 거예요. 무슨 접? 튕접. 다음 시간 내용에 또 접. 어쨌든 지금처럼 그렸어.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뭘 어째? 절대값 씌워야지. 너 절대값을 씌우잖아? 이렇게 부드럽게 또 붙죠. 무조건 미분? 가능하지. 맞아? 그러니까 완전 제곱이 차수가 2개 이상이면 아무리 절대값을 씌워도 무조건 미분 가능. 그 미분 불가능을 만드는 애는 그냥 단근, 단선, 하나짜리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알았지? 여기까지가 이 단원의 목표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래? 여기까지 넘어가시고요. 스텝업 문제를 볼 건데 스텝업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스텝업은 이 미분 가능을 가져오려고 설명한 건데 극대극소 뭐 이런 단어도 좀 필요해 원래는. 그래서 그걸 좀 풀면서 좀 정리를 할 거고 뒷부분 내용들이 이해가 돼야 풀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끌어온 게 바로 스텝업이에요. 이것만 풀고 정리 끝냅시다. 자, 봐요. 3차 함수가 있어. 스텝업 몇 페이지니? 71페이지 간다. fx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 fx라는 함수가 선생님의 지금의 이 기침과 재채기는 그거 아닙니다. 그냥 이 먼지가 날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져 있어. 주어진 녀석에 대해서 함수 gx가 경우 함수네. 다 fx가 아니라 gx가 있는데 얘가 fx래. x가 k보다 크거나 같대. 야, 너 도대체 무슨 소리냐? f 요거 1학년 때 공부했던 게 좀 기억이 난다면 또는 고등수학 내용이 기억이 난다면 무슨 얘기인지 알 텐데 어쨌든 이렇다. 근데 이 주어진 함수 gx가 무조건 미분 가능하대. 뭐? 야, 이렇게 주고 갑자기 미분 가능하다고 그러면 나한테 어쩌라는 얘기니 이게.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뒷부분인 3차 함수의 그래프와 극대극소를 배우고 다시 복습하셔야 돼요. 오늘은 쭉 그냥 흐름 그대로 그냥 설명을 할 거니까 우선 어떤 얘기냐. 첫 번째 이거 기억하십시오. y는 fx라는 함수가 있다. y는 fx를 x는 k에 대해서 따라해 볼까요? 대칭이동을 한 함수는 y는 f 2k-x인 거야. 왜 그러냐면 너의 변수를 봐봐. 두 개를 더해서 반 나누면 항상 거기 k가 있는 거네. 그래서 어떤 함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있어. 이게 y는 fx야 만약에. 이게 y는 fx인데 여기다 대고 내가 y는 f 2k-x를 그려보겠다는 얘기면 여기 어딘가 k가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그린다고요? 내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왜? 잘 봐. 여기에 내가 어떤 x를 잡던 x좌표를 잡던 여기에 어떤 x좌표를 잡던 너랑 더해서 중간에 k가 있다는 얘기잖아. 너의 x좌표 위치에 있는 놈과 너의 x좌표에 있는 놈을 더해가지고 반으로 나누면 맨날 k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칭, 이동. 이거 언제 거야? 1학년 거. 고등수학. 요게 좀 어려울 뿐 여기서. 야, 그러면 gx라는 함수가 있고 이 gx는 fx를 가지고 하나는 대칭이동 하나는 그대로 둬가지고 만드는 건데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요. 꺾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자, 그럼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 이 뒷부분에서 얘를 미분을 해요. 그럼 이 녀석을 미분을 해서 네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서 극값이라는 걸 결국엔 찾게 돼서 그걸 통해 가지고 뭘 얘기를 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은 이거 우리가 안 한 거잖아. 그래서 그걸 했다고 그냥 가정을 할게. 그럼 얘가 0이 되는 그 x가 알파도 있고 베타도 있겠죠. 지금 보니까 판별식을 생각해 보면 인수분해 잘 안 되네 지금, 그지? 맞아? 그러면 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3차 함수는 무조건 이렇게 그려져. 도함수가 0이 되는 위치와 도함수가 0이 되는 위치 기반으로 지금처럼 그려지는 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그려졌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알았지? 근데 이 알파와 베타는 뭐냐면 너의 미분 개수가 0이 되는, 그치? 접선이 0으로 이렇게 끊어지는 이런 위치를 이제 뭐라고 부를 거야? 나중에 극값이라고 그냥 부르면 돼요. 따라해보자. 극대, 극소. 들어는 봤잖아, 우리 사실은. 한번 봤을 테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지금 가져오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쓰겠다. 어쨌든 도함수가 0이 되는 알파와 베타에서 네가 그려졌다. 근데 이제 봐봐. 만약에 이 그래프를 그렸는데 K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생각해, 여기. K가 여기 있어. 그러면 K보다 큰 쪽은 그냥 쓰겠다고. K보다 작은 애는 얘를 대칭 이동하겠다고. 이렇게 남고 끝나는 거야. 그럼 여기가 꺾여, 안 꺾여? 무조건 꺾이죠. 얘는 미분 불가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K가 여기 있어, 만약에.
그럼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 지금처럼 너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또 꺾이죠? 아, 선생님, 또 여기다 덧칠하면 더 복잡할 테니까 만약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K가 여기 있어. 그럼 K보다 오른쪽은 그냥 쓰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왼쪽은 이렇게 대칭 이동이 된다고, 이렇게. 그럼 또 꺾이잖아.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게 진짜 대칭 이동을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그려진 3차 함수 기반으로 K가 위치가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이거 무조건 꺾이는 거잖아. 그럼 야, 꺾이지 않는 어딘가가 있겠지. 그게 두 군데밖에 없어, 지금. 여기가 K이거나, 응? 여기가 K이거나 하면 얘들은 너를 기준으로 부드럽게 대칭이 돼버린다고, 이렇게. 맞아? 너를 기준으로 부드럽게 대칭이 돼버린다고. 결국 원래 함수, 이게 더 그릴 데가 없냐? 조그맣게 그릴게. 결국 이 원래 함수에 여기가 K이거나 여기가 K가 되면 된다는 얘기야. 그 K는 알파이거나 베타이면 된대요. 맞아? 이쪽으로 가보자. K는 이 녀석이 0이 되게 하는 두 실근 알파 베타면 되고, 얘가 뭐 물어봤어? 그 녀석의 결국엔 뭐 실수 값의 합을 구하래요. 합.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 근의 합이니까 3분의 2. 맞아? 됐어? 근과 계수와의 관계. 3분의 2다. 제곱 더하자고 그랬으니까 13. 이렇게 풀어내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 아직 우리가 직접 언급하지 않은 극대극소 함수의 그래프를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려놓고 생각을 하자는 얘기야. 그려놓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엔 저 경계값은 어디? 여기. K가 여기거나 여기일 때만 부드럽게 연결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죠. 수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부드럽게 연결이냐 꺾일 거냐, 교점을 어디에 놓을 것이냐, 그걸 기반으로 문제를 풀었다는 그 아이디어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뒷부분에 3차 함수 그래프 그린 다음에 다시 복습을 하면 오히려 좀 술술 풀리게 될 거예요. 아셨지? 여기서 이걸 전해주고 싶었던 건 부드럽게 연결을 미분 가능한과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 이제 그거 직관적으로 설명하려고 가져온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뒷부분에 선생님이 했던 얘기 다 뒤에 있어, 지금. 뒷페이지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엔 바로 이제 미분의 활용이라는 단원인데, 여기가 수투의 정말 긴 어떤 책의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죠. 미분의 활용 첫 번째 접선부터 시작하자. 알겠죠? 수고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봅시다. 이상 정혁경이었습니다. 5분 쉬었다가 칠판 정리하는 동안 잠깐 쉬시고요. 오늘은 수원 수업은 진행을 안 할게요. 그냥 요거 두 개 하고, 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많이 오버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하고 너희들은 그냥 클리닉 숙제 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질문 있냐? 모르겠는 거? 여기 좀 지울게. 끌게. 이거.